사기꾼 집안이랑은 결혼 못합니다. 셀이랑 한결이 두 사람 결혼은 없던 일로 합시다. 오늘은 한동석의 집요한 뒷조사 끝에 독수리 술도가에 억울한 누명을 씌운 범인의 정체를 찾아내고 독고타기 업보를 치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회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병원에서 짧은 휴가를 보낸 한동석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LX호텔 회장님이라는 직책으로 돌아온 한동석은 가장 먼저 LX호텔의 막걸리를 납품하는 독수리 술도가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되었는데요. 독수리 술도가에서 납품한 쌀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호텔에서도 당장 장광주를 빼라며 난리가 나서 우선 손님들께 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저희 호텔 측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돼 독수리 술도가에서 저런 하급 쓰레기 쌀을 쓰다니. 마광숙이라는 사람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녀의 진심과 소신을 알게 된 한동석은 뉴스 보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 오해가 있었던 게 분명해. 내가 직접 확인할 테니까 차 대기시켜요. 그 사이 마광숙은 독수리 술도가에 몰려든 기자들과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저희 독수리 술도가는 절대 막걸리에 그런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오는 길입니다. 저희 술도가의 명예와 존망을 걸고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을 맹세합니다. 하지만 마광숙이 아무리 뉴스가 거짓이라 말해도 이를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죠. 사장님 정말 오해해요. 저희가 막걸리에 장난을 쳤다뇨. 납품받았던 막걸리를 반품하고 앞으로 거래도 끊으시겠다고요? 그동안 장광주를 납품받던 거래처에서는 전화가 쇄도해왔죠. 3대째 이어내려오는 독수리 술도가에 그동안 수많은 위기가 있어왔지만 하필이면 창업일에 가장 큰 위기가 초보사장 마광숙에게 닥쳐오다니. 우리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도대체 범인이 누구인지 찾기 위해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범인이 딱 한 사람뿐이에요. 저번에 누룩 빚는다고 찾아왔던 그 여자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모님들이 일 가르쳐준다며 데리고 온 그 여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 말고는 저희 독수리 술도가에 새로운 사람이라고는 없었으니까요. 아니 근데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경쟁업체 측에서 심어놓은 스파이가 분명합니다. 경쟁업체라면 신라주죠? 저희 독수리 술도가를 호시탐탐 노리고 악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 인간 독고탁뿐이죠. 지난번부터 궁금했는데 독고탁 사장이랑 저희 독수리에 무슨 원한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형수님 그건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범인도 특정했으니 빨리 그 여자부터 잡읍시다. 전화번호 받으신 거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전화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뜨네요. 여사님들께도 그 여자 어떻게 아시는 분이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누룩 빚는 걸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면서 접근했다네요. 생판 초면인 사람이었나 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잡아야죠. 당장 경찰에 신원 특정해달라고 조사 요청할게요. 잘 나가던 독수리 술도가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상황. 하필이면 편의점 납품이라는 큰 경사를 앞두고 이런 문제가 터져버렸으니 편의점 측에서도 딴지를 걸어왔는데요. 형수님 편의점에서도 저희 장광주 납품을 보류하겠다고 하네요. 당연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제품 출시라며 막걸리를 납품받겠어요. 저희가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죠. 힘냅시다. 형수님 그런데 LX 호텔에서는 아직 이야기 없나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쪽에서도 납품을 취소할 만한데 만약에 거기까지 저희 독수리 술도가를 버린다면 정말 끝장입니다. 모두가 LX 호텔에서도 당연히 납품을 취소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한동석은 직접 독수리 술도가로 찾아왔죠. 한동석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독수리 술도가 앞에 쌓여있는 수십 박스의 막걸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반품 처리되어 들어온 거라니. 이 많은 막걸리들을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막걸리 특정상 유통기한이 짧아 빠른 시간 내에 소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독수리 술도가의 술들은 모두 자연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아까운 막걸리들을 모두 버려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마광숙과 우리 독수리 술도가 사람들의 피땀 눈물이 모두 버려져야 한다니. 마광숙은 겉으로 힘든 내색은 안 했지만 죽은 남편 오장수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장수씨 내가 자신있게 독수리 술도가를 맡았는데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생겨버렸네. 나 정말 한심하지. 장수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독수리 술도가가 이런 누명을 쓰게 되다니. 이 막걸리들은 버려지겠지만 어떻게든 독수리 술도가 명예를 내가 꼭 회복시킬게요. 마광숙이 독수리 술도가 앞에 쌓인 막걸리들을 보며 한숨을 쉬는 사이 한동석이 다가왔죠. 이 막걸리들 다 반품 처리돼서 돌아온 것들입니까? 회장님 오셨어요? 여기까지는 왜? 아, 회장님도 저희 막걸리 납품 취소하러 오신 거군요. 그래도 저랑 친구라고 여기까지 직접 와주셨네요. 아닙니다. LX 호텔에서는 독수리 술도가와 계약을 깨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난번엔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마광숙 씨에게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번엔 확실히 알아요. 마광숙 씨는 막걸리에 장난 같은 걸 칠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오해는 분명히 풀릴 겁니다. 내가 여기 온 건 소원권을 쓰러 온 거예요. 소원권이요? 제가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들어드릴 상황이. 지난번 고수돔내기에서 이겨 마광숙은 자신의 이름까지 써가며 소원권을 적어주었는데 한동석이 그걸 들고 찾아왔으니 당황할 수밖에요. 저 이 소원권 지금 꼭 써야겠습니다. 제 소원은 독수리 술도가에 이런 거짓 누명을 씌운 범인을 잡는 겁니다. 하지만 한동석이 원하는 소원은 예상을 철저히 깨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소원이 범인을 잡는 거라고요?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술인 장광주에 그런 저급한 루머를 씌우다니. 그리고 이건 우리 호텔에 대한 모욕입니다. 제 추천으로 납품받고 있는 장광주가 쓰레기 술이라니 제 체면도 말이 아니에요. 마광숙이 거절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한동석은 독수리 술도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왔던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마광숙은 울컥해서 말을 이어가지도 못했는데요. 그만큼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직원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이라는 무거운 위치 때문에 일부러라도 씩씩한 척 강한 척 연기를 해왔던 것이었죠. 오랜 시간 독수리 술도가를 위해 헌신했던 마광숙은 결국 한동석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울컥 터지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범인 잡는 거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희 독수리 술도가는 정말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마광숙의 간절한 눈빛에는 술도가에 대한 자부심과 억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네, 믿습니다. 마광숙 씨가 이 술에 그리고 술도가에 얼마나 진심인지를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회장님 소원권인데 그런 걸 쓰시면 안 되죠. 나중에 소원은 진짜로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럼 이번엔 제가 만화책 빌려주신 값 갚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광숙 씨가 빌려주신 만화책 덕분에 제가 병원에서 보내는 동안 아주 푹 쉬었으니까. 이건 그걸로 퉁치죠. 한동석의 말에 마광숙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석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꼼꼼히 보고받았는데요. LX 호텔 회장님이 직접 도와주신다니 내심 막막해하던 직원들의 얼굴에도 한숨 돌렸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위기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셈이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동석은 충격적인 용의자의 정체를 확인하고 말았는데요. 신라주주 독고탁 사장이 의심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한동석의 질문에 마광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독고탁 그 인간 원래는 독수리 술도가 공장장이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놈의 시키가 우리 독수리 술도가 팔라고 난리치더니 호텔에 납품하는 게 배가 아파 그러지요. 그 나쁜 시키 우리 술도가 돈이고 비법이고 다 훔쳐 달아났더만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이제 스파이까지 보내서 이런 술수를 부리다니.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 묻어났습니다. 한동석은 그제서야 마광숙이 꽃뱀이라 자신에게 조용히 알려주었던 독고탁의 말이 모두 LX 호텔에 납품을 막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독고탁 사장이 그런 인간일 줄이야. 한동석의 표정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이전에 장남 한결과 독고탁의 딸 독고세리의 결혼 날짜를 잡고 오는 길이었는데 한동석은 정말 이번 일까지 독고탁 사장의 지시라면 사기꾼 집안과의 결혼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죠. 자신이 평생 쌓아온 가문의 명예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동석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독수리 술도가의 쓰레기 누룩 사건은 독수리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한동석에게도 이번 일은 사돈을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간 마광숙만의 힘으로는 무리였지만 한동석은 독수리 술도가에 빵빵한 변호사를 지원해 주었죠.
LX 호텔에 막강한 법무팀이 합류하자 사건은 빠르게 진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의 독고탁이 보낸 그 스파이를 기어코 잡아내었는데요. 바른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한동석의 냉철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무고죄를 비롯해서 모든 손해배상 청구 그쪽한테 다 받아낼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죠? 난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솔직하게 말하세요. 제대로 진술만 한다면 대담 여하에 따라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한동석의 강경한 태도에 스파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공포에 질린 스파이는 한동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는데요. 신라주조에서 쓰레기 벌레 먹은 쌀을 주며 대사까지 지어줬어요. 영상까지 다 검사 맡은 증거도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경찰에서 다 진술하겠습니다. 스파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마광숙의 눈빛에는 분노와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진짜 이번 일이 독고탁 사장 짓이었다니. 정말 실망이군. 한동석의 목소리에도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죠. 칼 같은 한동석은 범인이 독고탁으로 밝혀지자 마음속으로 손절을 했습니다. 우리 한결이가 결혼을 한다면 그 인간이 장인이 될 텐데 그런 집안과 연을 맺을 수는 없지. 한동석은 고민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당장 결혼을 무르는 게 아니라 너무 급한 것 같으니 우선은 그저 만나보라는 식으로 설득을 했죠. 네가 그래도 세리가 좋다면 아빠가 조금 더 생각해보겠지만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는 건 어렵지 않겠냐고 말이죠.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생각하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 때문에 한동석 회장님의 가정에까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수리 술도가의 누명을 벗길 수 있게 되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독수리 술도가는 한동석 회장님의 도움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마광숙은 그간의 어려움을 떨쳐내고 다시 한번 술도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고탁의 비열한 술수와 배신은 결국 빛 앞에 드러나게 되었고 한동석과 마광숙의 협력으로 진실은 밝혀졌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독수리 술도가는 더욱 단단해졌고 한동석 회장님과의 신뢰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결과 세리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독고탁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었죠. 착한 아들 한결은 독고세린의 집안일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아버지 한동석으로부터 독고탁의 비열한 행동에 대해 듣게 된 한결의 얼굴에는 실망과 충격이 가득했는데요. 어릴 적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준 가정에서 자란 한결로서는 예비 장인의 이런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거기에 세리마저 자신에게 영 마음이 없어 보이니 아버지의 말이 맞다 싶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만남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세리의 냉담한 태도는 한결의 마음을 서서히 식게 만들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수줍음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한동석은 아들의 동의를 받자 더는 걱정할 것도 없겠다. 독고탁 내 집안에 파혼 통보를 했습니다. 냉철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한동석은 독고탁에게 선언했죠. 이 결혼 없던 일로 합시다. 이유는 독고탁 사장 당신이 더 잘 알겠지요? 그 말에 독고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는데요. 아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LX 호텔과 사돈이 될 생각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던 독고탁에게 날벼락 같은 말이 떨어지고 말았죠. 사업적으로 크게 성장할 기회였던 이 결혼이 취소된다는 사실에 독고탁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독수리 술도가를 끌어내리고 꽃길이 펼쳐지나 싶었던 순간에 독고탁의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요. 한동석은 납득하지 못하는 독고탁에게 보여주기 위해 TV를 켰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놓인 대형 TV 화면이 밝아지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TV에서는 스파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일은 신라주조 독고탁 사장이 독수리 술도가를 질투해서 벌인 일입니다. 그 쓰레기 쌀은 독수리 술도가에서 쓰는 게 아니라 신라주조에서 가지고 온 쌀입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뉴스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들은 독고탁은 얼굴이 시퍼렇게 변하고 말았는데요.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에 독고탁의 다리는 후들거렸죠. 마광숙 대표가 꽃뱀이라고 말했던 것도 독고탁 사장이 다 지어낸 말이었지요? 우리 다신 보지 맙시다.
한동석의 냉랭한 목소리에 독고탁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고탁은 한동석의 사무실에서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세리의 파혼이 문제가 아니었죠. 파혼보다 더 큰 위기가 독고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쓰레기쌀 사건이 신라주조 독고탁 사장의 사주를 받아 버린 짓이라니.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고탁의 비열한 행동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소규모 업체인 독수리와는 달리 신라주조는 주식회사였기에 그 손해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주들의 분노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고탁의 미래는 암울했죠.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어준 독수리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수십 년 내내 독수리를 괴롭혀왔던 독고탁은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독수리 술도가에서 공장장으로 일할 때 받았던 은혜는 까맣게 잊은 채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쫓았던 독고탁의 만행이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독고탁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입니까?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독고탁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잔머리 하나는 잘 굴러가는 통에 이번 일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고 본인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생존 본능이 발동한 독고탁은 또다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계획을 세웠죠. 독고탁이 고른 희생자는 바로 본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수년간 충성스럽게 자신을 따라온 부하 직원을 순식간에 배신하는 독고탁의 냉혹함은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독고탁에게 충성하며 이번 쓰레기쌀 사건도 진두지휘해 왔으니 이번 일을 덮어씌우기에 딱이었죠. 독고탁은 결국 대국민 사과문을 작성하며 자신의 오른팔을 해고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한동안 매출에는 타격이 있겠지만 완전히 망하는 것만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으니 더욱더 독수리 술도가의 앙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몰락의 원인을 독수리 술도가로 돌리는 독고탁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는데요. 하지만 진심으로 빚은 술맛과 오로지 돈을 위해 빚은 술이 맛부터 차이나듯이 시간이 갈수록 누가 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이미 정해진 게임입니다. 정성과 진심으로 만든 독수리 술도가의 제품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라주조의 제품은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었죠. 그리고 독고탁은 이번엔 자신의 오른팔을 날렸지만 다음번엔 또 살아남기 위해 가족까지 버릴지도 모르지요.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독고탁의 비열한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그리고 배신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언젠가는 독고탁이 저지른 수많은 배신 행위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었죠. 아직 결말은 멀었지만 결국 자신이 버린 사람들로 인해 망하는 것이 독고탁에게 딱 맞는 최후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 망하고 나서야 결국 처음 독수리 술도가에서 배우던 대로 진심으로 사는 것이 정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될 진실이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리고 우리 마광숙의 마성의 매력과 장광주의 깊은 술맛이 도도한 한동석도 결국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고 드디어 마광숙을 향한 마음을 인정한 한동석이 이제 얼마나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